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기출문제 복습을 하나의 복습 활동으로 잡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한 이유는요. 그동안 많은 합격생 여러분들의 경찰 합격생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아름해서 제 커리큘럼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수험생들이 제 지금 수업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 경찰 시험, 경찰 공무원 시험의 경향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합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경찰 시험 문제 기출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2018년 12월에 있었던 3차 시험의 실제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 시간 들여서 여러분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분석과 함께 해결 방안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당부드리는데 저 혼자만 생각하고 저 혼자만 말하지 않고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는구나 라고 꼭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작년에 우리 12월에 있었던 3차 경찰 문제의 어휘 문제를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함께 보시면요. 자, obligatory란 바로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를 고른 건데요. 자, 시간 좀 드릴까 한번 보실까요? 자, 과연 답을 아시겠어요? 자, 이 문제 obligatory는요. 자, 우리 경찰 최빈출 3300이라는 어휘집에 있는 아주 필수 경찰 최빈출어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교재 내용을 보시면 아래쪽에 obligatory라고 단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단어 나와 있고요. 자, 그 단어의 문장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it's obligatory for drivers and the front seat passengers to wear seat bel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운전자들과 앞좌석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의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obligatory 의무다라고 나오고, 자, 밑에 유효라고 써 있고, 자, 밑에 유효에 대한 바로 compulsory 역시 의무적이고 강제적이라는 의미의 compulsory가 지금 첫 번째 나왔죠. 물론 뒤에도 두 가지 있지만 바로 첫 번째로 나왔던 compulsory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obligatory 그다음에 compulsory 이 두 단어가 지금 동의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실제 문제를 보시면 바로 obligatory라는 문장 나왔고요. 자,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it is obligatory for 나왔는데, 자, 우리가 흔히 is 세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for 세모하시고요. 그리고 to 세모합니다. 자, for가 행위자가 되는데요.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한다? wear a seatbelt. seatbelt를 매는 것이 자, obligatory 의무적이라는 거죠. 자, 거의 예문도 아까 그 교재에 있던 예문과 흡사합니다. 너무너무 유사하죠.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예문들은요. 기출 예문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예문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적중률이 높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obligatory 동의어 몇 번일까요? 그죠? 바로 정답은 3번에 compulsory라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에 나왔던 교재에 나왔던 바로 어휘와 예문과 답과 다 동일하죠. 자, 이 말은 제가 교재가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공무원 기출 또는 경찰 기출 어휘를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계속 어휘는 경찰 기출 어휘를 반복돼서 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단순히 경찰 기출뿐 아니라 공무원 기출 어휘까지 같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요. 경찰 공무원 또는 공무원 경찰 단어 기출 어휘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둔 게 이제 바로 경찰 최빈출 어휘 3300이라는 교재인데요. 자, 그런 교재를 반드시 최소한 7번 이상, 적어도 5번 이상 사실은 7번 이상 보셔야만 이런 문제 풀 때 해석을 다 하지 않아도 이 단어만 탁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을 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의 추세를 말씀드리면 어휘는 모두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휘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딱 정해놓은 책을 정하시고 그 책 가지고 열심히 반복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이제 그 책도 근데 보지 않고 다른 학습을 통해서 어휘를 고득점 맞길 바라시면 너무 과한 거고요. 반드시 빈출 어휘, 최빈출 어휘 3,300개만큼은 반드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도 나머지 한번 선택해 보시면 1번에 clumsy라는 단어가 있고요. 2번에 nebulous가 있고요. 4번에 mutable이 있습니다. 자, 이 어휘도 역시 교재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 clumsy 나왔죠. 선택지 1번에 clumsy. 손재주가 없는 서투른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nebulous. 역시 흐리고 애매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선택지 2번에 있었죠. 마지막 선택지 4번에 mutable, 좀 어려운 형용사인데 변덕스러운 이란 형용사로서 역시 3300 어휘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집에 있는 것들이 다 문제와 선택지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휘만 꼼꼼하게 공부하신다면 분명 어휘는 도둑질할 수 있죠.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출어휘가 반복된다 따라서 기출어휘만큼 5번, 7번 반복하자 이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시간 되면 제가 어휘학습법은 따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기출 분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휘는 그죠? 바로 기출이 반복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경찰 문법 문제의 가장 큰 취점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 현재의 문제들은 좀 더 많은 포인트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몇 가지 포인트만 시험에서 주로 다뤘는데 그리고 반복되는 포인트였는데 다소 이제 포인트의 영역이 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점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경찰 문법 문제의 새로운 경향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문제에 나오는 그런 문법 포인트만큼 경찰 문제의 문법 포인트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 반드시 공무원 기본서 또는 어떤 경찰 기본서든 어떤 기본서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는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몇 가지 대충 한두 가지만 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제가 한번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작년 역시 경찰 3차 문제입니다.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자,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실 시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다 풀어보셨어요? 자, 같이 한번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 텐데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유수는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되고요. 자, 유수 is considering applying for the company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영작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아마 공부하신 분들 알 텐데 자,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자, 도대체 뭘 봐야 되지? 유수 다 이렇게 맞춰볼 텐데요. 자, 이 문제는 바로 중요한 문법의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포인트만을 잡고 가는 거지 이거 다 1대1로 해석하는 거 아니죠. 유수라고 다 있고 뭐 그 회사라고 해서 여기 더 컴퍼니 있고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보는 포인트 하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기본서의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 이동기 영어 기본서라는 책에 읽어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자, 15년도 법원지 국어 문제라고 했습니다. 즉 공무원 국어 문제인데요. 자, 여기 앞에 이제 consider 보이시죠? consider. 자, consider 보이고 그 뒤에 adding 형태, 바로 ing 형태인데요. 자, 이게 바로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onsider 다음에는 ing 형태의 목적을 취하는 겁니다. consider ing 이렇게 많이 했는데 consider ing. consider는 바로 타동사는 뒤에 바로 ing 형태의 목적을 취합니다. 여기다가 to를 쓰면 안 되고요. ing 형태가 바로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2017년도 경찰 1차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바로 경찰 문제였고요. 여기 considering 이란 동사 형태 보이십니까? 자, consider 이 동사 뒤에 어떤 형태의 답을 고를까? 자, 기억에 투부정사인 to quit이냐 아니면 quitting이냐? 바로 ing 형태니까 3번 또는 4번의 형태의 답이겠죠. 이렇게 동명사 형태, 즉 ing 형태를 취하는 게 consider 동사입니다. 자, 이 consider를 시험에서 내는 이유는 바로 뒤에 동명사, 즉 ing를 체크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이론적으로 볼까요? 역시 다 지금 기본서에 나온 내용이죠. 이동기 영어의 기본서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다음의 동사는 목적으로서 동명사 즉 ing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동사로서 바로 consider 주요 남기상 consider 동사예요. consider. 그래서 consider 다음에는 ing를 취하는 거죠. 자, 이것이 마찬가지로 연습할 때 enjoy 다음에도 ing, practice도 뒤에 ing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에 enjoy, practice 또는 consider가 나오면 뒤에는 ing 형태의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출제자의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출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유수는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자, 유수 is considering 보이십니까? 얘가 바로 메인 중요한 동사고요. 이 동사를 근거로 뒤에 답은 applying, ing 형태의 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앞 뒤에 for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유수 볼 필요 없습니다. consider, ing 형태가 올바른 바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정답 1번 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또는 경찰 시험에 필요한 포인트만 잡아내면 문제를 쉽게 푸는 것이 영작 문제입니다. 영작 문제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이거 다 우리말 보고 다 영어 봐서 다 1대1 매칭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포인트 하나를 잡으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자, 나머지 한번 2번, 3번, 4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번 보시면 그 경찰서는 난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The police station provided에서 자, commodities with refuge라고 나왔습니다. 자, 아마 공부하신 분들 알 텐데 provide라는 동사 매우 중요한 동사죠.
자, 그럼 실제 교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글씨가 좀 작지만 메뉴에 provide라는 동사 보이시죠? 바로 제공하다는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밑에 바로 예문을 볼게요. The company 나왔고요. provided, 그다음에 refugees. 자, 바로 이 피난민들에게 with가 나왔고요. 뒤에 commodities, 상품들 제공 나왔습니다. 자, 예문도 시험 문제랑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시험 문제를 예문으로 삼은 게 아니라 제 예문과 똑같은 것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죠. 제가 늘 당부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서의 예문들만 꼼꼼하게 공부해도 시험 문제 그냥 맞춥니다. 자, 왜냐면 이 경찰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보시면 그동안의 공무원 기출문제를 가지고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기출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문들만 꼼꼼하게 공부해도 사실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 여기 기출문제의 어떤 예문들, 기본서의 예문들만 꼼꼼하게 공부해도 고득점 할 수 있고 그대로 적중할 수 있어요.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자, 먼저 피난민들에게 필수품들을 제공하는 건데 자, A with B에 바로 provide A with B 한번 캐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police station provided 나왔고요. 자, 이 provide 다음에 뒤에 with를 취하는 건 맞는데요. 자, commodity 상품들과 refugee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바로 commodity 자리에 refugee가 가고요. 그다음에 commodity 자리에 refugee 자리에 commodity가 와서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야겠습니다. 즉, the police station provided refugees with commodity라고 지금 목적어와 with 뒤에 목적어 위치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런 혼동시키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택 3번 넘어갈게요. 판사는 죄수가 재구속돼야 된다고 명령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죠? The judge ordered that 나왔는데 자, that the prisoner was remanded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도 한번 교재에서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자, 여기 order 동사 나왔고요. 자, 얘는 지금 당외조동사 수두라고 나왔고요. 자, 이 문제에 바로 출제비도 별 3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 이동기 영어라는 기본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포인트를 총 100개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출제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3개, 별 2개, 별 1개. 딱 100가지 포인트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출제 빈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이건 반드시 달달달달 외워야겠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잘 정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갈게요. order 동사 나왔고 이 동사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should 동사 원형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한번 예문 볼까요? The judge. 아까랑 같은 문장 아닙니까? 시험 문제랑 같죠? 자, order that the prisoner should be remanded. 똑같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 경찰 문제였는데 이 경찰 문제가 올해 작년 시험에 똑같이 나왔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게 있는데 반드시 기본서 예문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면 시험 문제가 그대로 우리가 다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뭐예요? should 다음에 be가 쓰이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험 문제로 was가 나온다, was는 x다 라고 나왔는데 역시 우리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볼까요 한번? 자, 여기 바로 was가 보이십니까? 자, 이 was가 틀린 꼴이죠. 자, ordered라는 동사 나오면 반드시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이렇게 was가 나와서 틀린 꼴. 역시 3번도 틀린 꼴. 자, 똑같은 문장이 아닙니까? 바로 이게 적중이고요. 뭐 적중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출문제 그리고 기본서에 나온 예문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정말 쉽게 문제를 거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was가 x고 be, 조동사 be라는 동사 원형 형태로 바꾸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3번 보시면 그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다고 되어 있죠. 자, he dived deeply into the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기본서에 어디 있을까요? 자, 기본서를 보시면 여기 deep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자, deep에는 두 가지 부사가 있다. deep은 첫 번째, 깊이, 잠수함이 깊게 들어간다. 바로 깊게, 실제 깊이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deeply란 말은요. 자, 깊이가 아니고 정도를 말해서 매우 심하게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좀 깊게 반성한다. 또는 나는 깊게 유감을 느낀다. 그렇죠? 이때는 바로 우리가 바로 deep이나 deeply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위치를 말하는 deep을 쓰고요. 그다음에 마음속 깊이란 말은 이제 deeply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사항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그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다. 자, 이때 잠수한 것은 실제의 깊이, 실제의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자, deeply라고 쓰지 않고 deep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deeply를 deep으로 바꾸는 4번도 역시 틀린 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1번, 2번, 3번, 4번 거의 예문까지 똑같이 저희 기본서에 다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것들이 바로 이제 바로 경찰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디플리 같은 문제, 이것들은 경찰 시험생들이 많이 공부 안 하던 파트거든요. 안 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과거에 났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공무원 기출문제 포인트, 100가지 포인트를 공부하신다면 경찰 문제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제 이 디플리를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어렵겠죠. 상당히 헤매겠죠. 하지만 이제 그 100가지 포인트를 공부하시는 분은 되게 쉽게 푸는 겁니다. 예문까지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 건데
반드시 이동기 영어란 기본서에 어떤 문법 포인트 100가지 그리고 거기는 예문들만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이번에 그 공무원 그 이동기 영어를 사용한 심화 강좌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지금 제가 약간 그 수정하고 있는데 강의에서 제가 필요 없는 약간 7금제는 다 빼고요. 경찰에 맞는 바로 경찰 기본 심화 이론을 다시 한번 지금 편집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경찰용 기본 심화 강좌를 들으시면 필요 없는 7금제를 빼고 자 9금 문제 중심에 이렇게 좋은 학습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편집본 나올 테니까 나중에 경찰 영어, 경찰용 이동기 영어 기본 심화를 학습하시면 자 이렇게 문법 문제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작년 경찰 3차 문제를 가지고 자 경찰 독해 문제 경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시간 드릴게요.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 여러분들 시간 1분 30초 또는 2분 동안 문제 푸는 겁니다. 자 2분 동안 문제를 푸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설명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2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man differs from the lower animals. 인간은 자 바로 하등 동물과는 다릅니다. 나왔죠? 자 일단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일까요?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즉 바로 인간에 대한 특수성 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 관한 글입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는요. 첫 번째 문장 통해서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글인지 파악하셔야만 뒤에 좀 생각이 집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글은 바로 인간은 어떠하다에 관한 글입니다. 자 인간의 동물과의 차이점인데 자 왜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왜냐면 자, he preserves 그는 보존하는데 his past experiences 그는 과거의 경험들을 바로 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분이죠.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뭐냐면요. 인간은 과거의 경험들을 뭐 한다고요? 바로 보존합니다. 즉 과거를 되게 보존하고 중시 여기고 기념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글의 주제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첫 번째 문장 읽었지만 이 길고 어려운 글에 바로 모든 걸 다 파악한 겁니다. 다시 자 인간은 바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한다. 즉 인간은 과거를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자 조금 더 보는 게 좋겠어요. 확실하게 얘가 주제문이 맞는지 그리고 뒤에 얘기가 바뀌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자 what happened in the past 자 과거에 벌어졌던 일은요 is lived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다시 바로 메모리 기억 속에서 말이죠. 즉 과거의 기억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즉 과거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과거는 기억입니다. 과거는 기억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About what goes on today hangs라고 되는데 hangs가 걸려있다 또는 남아있다라는 의미 동사라서 동사 앞에서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about이란 말이요. 대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관하여가 아니고요. 자, 바로 주변 around를 말하거나 대략을 말하는데 around 여기서는 around 말이죠. What goes on today? 자, 오늘날 goes on. 자, 오늘날 벌어지고 있고 오늘날 존재하는 그런 것들의 주변에는 around 그 주변에는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사실 자, 이렇게 장소 위치의 부사구가 나오고 뒤에는 동사 주어에 지금 도치가 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최근에 경찰 독해 문제 중에서 주의할 점 뭐냐면요. 점차 내용이 추상적이죠. 자, 과거, 기억, 어떤 추상 또는 보존 어려운 말 나오죠. 이렇게 추상적인 말 나오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 또는 문장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그냥 조동사 목적어, 조동사 보 쉽게 나왔는데 이렇게 도치구문도 나오고요. 상당히 어려운 구문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독해 문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거죠. 추상적이죠. 문장 복잡하죠. 단어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추세입니다. 경찰 영어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얘도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렇게 장소의 부사 나오고요. 걸려있다 일형식 동사 나오고요. 뒤에 주어 나오는 도치구문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는 뒤가 주어인데요. 자, 구름인데 무슨 구름이야? 사고의 구름이죠. 생각의 구름입니다. 즉 아주 어렴풋한 생각들을 말하는데요. 자, 무엇에 관한 거죠? 자, 유사한 것들. 자, undergone in bygone days. 자, 지나간 날들에 겪었던 바로 유사한 것들과 관련된 사고의 구름들. 즉 과거와 관련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벌어진 일에도 역시 걸려 있다는 거죠. 즉 옛날에 벌어진 일들이 현재 벌어진 일 주변에도 역시 늘 걸려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즉 과거는 우리에게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사라진 게 아닌 거죠. 동물들은 아마 과거를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과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죄송하지만 실패했던 기억들, 헤어진 기억들, 그다음에 시험에 떨어진 안 됐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우리에게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혼동시켜서 어렵게 느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장 더 볼게요. 자, with other animals. 자, 다른 동물들에게 말이죠. 경험이란 것은 perish, 사라집니다. 자, 죽다 소멸합니다. 자, as it happens. 그것이 일어날 때. 즉, 동물에게는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경험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each new doing, 각각의 새로운 행위 또는 suffering, 고난이라는 것은 standalone, 다 각각 존재하는 겁니다. 즉, 각각 있는 것 때문에 바로 과거 일들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벗의 별표시 할게요. 얘가 중요합니다. 잘 안 그려지네. 죄송합니다. 자, man lives in a world. 인간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야? 바로 each occurrence, 각각의 일들이 is charged, 바로 echoes, 자, echo 어떤 울림들이죠. 또는 메아리들이죠. 그리고 reminiscence, 추억들이죠. 바로 be charged가 무엇으로 가득 찬 건데, 바로 각각의 사건들이 추억과 메아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은 살고 있대요. 즉, 인간은 바로 추억과 어떤 메아리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추억과 메아리가 계속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과거의 기억이 인간에게 항상 남다는 겁니다. 자, 뒤에 설명 나오죠. of what has gone before.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추억,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메아리가 늘 인간의 삶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요, where 또 한번 나오고, each event, 각각의 사건은 이제 reminder of other things, 다른 것에 대한 바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저자가 앞에 중요한 얘기를 다 던지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건데요. 과연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차라리 첫 번째 문이 깔끔했죠. 자, 그래서 오히려 글을 더 읽을수록 복잡해질 겁니다. 저 어려운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전반부에 정답 고를 수 있을 만큼의 주제문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한번? 자, 우리 다 보지 않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분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분 여기로 가겠습니다. stone. 자, 돌이란 것은요, is not merely hard. 자, 여기 not merely. 자, not only란 말이고요. 뒤에 but이란 짝이 나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다라는 거죠. 즉, A이기도 하지만 B인 게 중요하죠. 이 뒤가 중요합니다. 이 뒤에 문에 B인 칸이 중요한 거죠. 자, 돌이라는 것은 뭘까요? 돌은 단지 hard, 딱딱하면서도 딱딱한 어떤 것, 즉 into which, 그것에 one bump into. 자, bump란 말은요, bump into가 바로 부딪히란 말인데, 사람이 부딪히는 어떤 딱딱한 것일 뿐 아니라, 그쵸? 돌은 딱딱한 것이죠. 우리가 부딪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은 뭐다? It is a blank of deceased ancestor. 자, 죽은, 고인이 된 바로 죽은 조상들의 이것이라는 거죠. 자, 과연 바로 stone, 돌이란 게 뭘까요? 자, 돌은 바로 죽은 조상들의 이것이라고 나왔는데, 자, 처음에 인간에게 바로 과거는 다 뭐예요? 기념이고 기억이고 다 남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돌도 바로 뭐예요? 우리가 기념비적인 것 또는 기념물이라고 말하는 정답 바로 1번이 답인 거죠. 자, 아까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십니까?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기념이 남기 때문에 바로 이 기념물이라는 의미의 정답이 1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전체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럼 이 독해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 교재는 바로 제가 만든 독해 원래 개념편이라는 교재입니다. 자, 이 개념편이라는 교재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 제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글의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제시된 경우라고 나왔죠. 글의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제시된 경우. 자, 빈칸이 제시된 문장은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주제문이거나 이미 전반부에서 제시된 주제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문장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반부에 제시된 주제문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 답을 선택하면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반부에 제시된 주제문과 같은 내용에 될 수 있는 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첫 번째 문장 보고 바로 빈칸, 마지막 문장의 빈칸의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독해의 원리와 독해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공부하시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점점 경찰 독해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이 문장 길어지고 있고요. 추상적인 내용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뭐 과학, 철학이 나옵니다. 어렵죠. 사회학 나옵니다. 어렵죠. 그리고 문장 구조도 복잡합니다. 도치국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독해법만 가지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빈칸 문제 풀 때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아래 부분이 답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나오면요, 역시 첫 문장이 답에 대한 중요한 근거 된다는 거. 이런 독해법을 가지고 독해에 임한다면 훨씬 더 문제의 정답에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그 교재에서 아까 독해법이 설명 나오고 그 밑에 이런 실제 독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독해법 배우고 이 문제 중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예시 보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구문제입니다. 자, 비슷한 형태로 아래쪽에 빈칸이 있죠. 사실 그동안 경찰 문제는요,
빈칸 독해 문제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주로 일치 문제, 주제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빈칸 독해 문제도 나오고 순서 문제 나오고 문장 삽입 문제 나오고 다음 중 흐름상 틀린 문장 제거 문제 나오고 점점 공무원 9급 시험에 나왔던 독해 문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처럼 아주 쉬운 독해 문제, 그다음에 아주 쉬운 주제 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반드시 9급에 나왔던 문제 내용들을 공부하셔야만 여러분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많이 공부하고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 독해 원리 개념편 나오는 이 정도의 학습만 제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 잠깐만 보시면 얘도 바로 국가직 9급 문제였고요. 작년 바로 2018 국가직 9급이고요. 아래쪽에 빈칸이기 때문에 글의 전반부만 보시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교재도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아래쪽에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생각의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들만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도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찰 기출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9급 시험과 유사해지기 때문에 과거의 경찰 기출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무원 9급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또 독해법을 가지고 빈칸 문제 독해법, 일치 문제 독해법 다 독해법이 다 있습니다. 이런 독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해석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 꼭 생각하시면서 자, 경찰 그 독해 문제에 대한 제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